미국인 테릴사위 크리스 존슨. 한국 여성과 사랑에 빠진 그는 지난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처가살이. 충격 많이 받았죠. 문화 차이가 워낙 이렇게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바닥에서 앉는 거 그것도 불편했고 술 한 잔 누운 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엄청 혼났어요. 직장 생활하는 아내를 대신해 그에게 한국식 살림법을 가르쳐준 건 장모였습니다. 꼴레질 할 때는요 무조건 뜨거운 물로 빤 다음에 닦아야 돼요. 이불 떠는 거라든지 뭐 빨래하는 거, 빨리 캐는 방법 내가 진짜 다 배워야 되구나. 어느덧 처가살이 1년. 금발의 사위는 똑 부러지는 살림꾼이 되었습니다. 친구 만나서 사위 얘기했다고 놀이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성실하고 뭐 이런 자랑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대를 사위로서 살고 싶어요. 행복한 대릴 사위 크리스 존슨 씨를 소개합니다. 와, 결혼하신 지 이제 1년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때요? 1년 됐는데. 뭐 깨가 쏟아지죠. 1년 안 됐는데 아직 신혼 한창이니까. 그러니까요. 야, 깨가 쏟아진다라는 표현을. 근데 그러지 않아도 오늘 크리스 씨가요, 이렇게 나오시는데 주제를 제가 봤더니 한국말을 잘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오늘 그 주제가 겉보리 서말인데 아니 무슨 말인지 알고 주제를 저렇게 한 거예요? 겉보리 서말이 뭔지 아세요? 대충 합니다. 네. 어떤 뜻이에요, 겉보리? 겉보리 썸말만 있어도 네. 그 처가살이는 안 한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맞아. 이렇게 이렇게 그 처가살이 보는 관점이 좀 네. 부정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들어가서 사회가 살 그런데요. 처가살이를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이죠.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네네. 절대 하지 말라는 글쎄, 뜻이죠. 그런데 네. 근데 아까 보니까 그냥 계속 대릴 사이로 살고 싶어요. 끝에 그랬던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하여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일까? 자, 겉벌이 서말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결혼 1년 차 대를 사위 크리스입니다. 어디 가서 제 소개를 하면은요 다들 3번씩 놀라시는데요. 처음에는 미국인인 제가 이렇게 한국말 해서 놀라고,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제가 처가살이를 한다는 얘기에 놀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처가살이를 하면서 행복해야 한다는 것에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대방 반응이 오히려 낯설어요. 처가살이만큼 이렇게 경제적이고 행복한 게 없는 게 왜 그렇게 놀랄까요? 지금도 제 얘기 놀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왜 행복한 대리사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은 미국 캘리포니아입니다. 제가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대학교 때였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온 한국 친구랑 헬스하다가 되게 친해져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오게 됐는데 그러다가 지금 아내를 우연히 알게 됐고 2번째 만났을 때는요 한마디로 뿅 갔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푹 빠진 저는 미국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기 무섭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애틋한 연애를 2년 동안 하다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근데는요 결혼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멀리 떠나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부모님이 반대하셨고,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장인어른도 반대하셨습니다. 사실 장인어른은 좀 무서우니까 장모님 먼저 만났는데 셋이서 카페에서 만난 거예요. 커피 딱 한 잔만 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참 어이없는 짓이지만 뭐
커피 한 잔이 밥값이잖아요. 그래서 좀 비싸고 아무튼 한 잔만 시켰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오히려 돈을 아껴 쓴다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막 싱글싱글 잘 웃고 성실하다고 저를 좋아해 주셨고 장인어른께 얘기를 잘해 주셔서 제가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처음에 신혼집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은 전세난이 심하고 집값도 워낙 비싸니까 아이고 저희가 가진 돈으로 허름한 집 밖에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우리 처가집으로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돈도 아끼 쓰고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니까 사생활 보장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장모님이 우리 와이프는요 4명 중에 막내딸인데 와이프가 이렇게 막내딸마저 집을 떠나가 버리면 텅 빈 집에 장모님이 되게 허전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처가살이 좀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더니 장모님이 되게 좋아하셨고 오히려 아내가 망설였는데 제가 잘 설득해서 처가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집은요, 그 3층 다세대 건물인데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1층, 저와 아내가 2층, 아래 위집으로 사니까 식사 같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닥에 앉는 문화잖아요. 근데 제가 바닥에 앉는 게 아주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우리 그 처가에서 가족 모임 하는데요. 제가 불편하게 막 앉아 있다가 장인어른이 막걸리 한 잔을 따라주시는데 제가 막 왕처럼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막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짓 했더니 장인어른이 엄청 화내시고 왜 저렇게 버릇이 없냐?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이해심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밥 먹거나 술 마실 때 절대 누워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인사는 졸아듯이 해야 하고 이렇게 남네 집에서 낮잠을 자면 안 되고 아무튼 이렇게 하나씩 다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한국 문화를 익히고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를 사회가 되고 나서 대학원 준비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손에 물을 묻히는 살림꾼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은 신발 신고 집으로 들어가는 문화라서 그런지 이렇게 집안에 먼지가 있어도 웬만하면 참고 신경 안 쓰는데 한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에 먼지가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참지 못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집사람 그렇습니다. 집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깨끗한데 와이프가 이렇게 밖에 못해? 저를 혼내곤 했습니다. 아무튼 많이 혼나서 속상했지만 제가 와이프가 청소할 때 옆에서 자세히 지켜봤는데 청소기 한번 돌리는 것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닥을 한번 썰고 그 다음에 청소기를 밀고 그 다음에 그대로 바닥을 빡빡 구석구석 깨끗이 닦고 어떻게 저렇게 매일 청소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즐겁게 청소를 합니다. 좀 이렇게 살림하면서 습득한 노하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음식 쓰레기물 분리수거입니다. 미국은 각 가정에 사람만한 쓰레기통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이 주우러 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편하고 한국 분리수거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일단 일반 쓰레기랑 음식 쓰레기 봉투 따로 싸서 이렇게 분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음식 쓰레기물 봉투를 그냥 밖에 놔둬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길고양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들이 봉투를 찢어서 냄새가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테이프로 그 봉투를 이렇게 뚫뚫 감아서 밖에 보냈습니다. 그 고양이들이 찢지 못하게. 그리고 저는요, 이렇게 음식 쓰레기물 버릴 때는요, 고무 장갑을 끼고 이렇게 물을 꽉 뺀 다음에 이렇게 그 봉투가 완전히 무겁게 될 때까지 계속 꽉 눌러 담아야지 비싼 봉투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처가살이를 하면서 좋은 점은 장모님에게 매력의 태산이라는 점입니다. 서로 부딪히기만 하면 밥 챙겨 먹었냐고 물어본 후 제가 챙겨 먹었으면 모자라지 않았냐고 물어본 후 양에 안 찼으면 제가 좋아하는 콩국수나 잡채, 제가 좋아하는 면 종류 해줄 거냐고 물어보십니다. 서로 부딪히기만 했는데 뭐 그렇게 질문이 많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게 좀 오지랖이 넓은 게 통해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는요, 제가 요리와 장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미국과 비슷한 대형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우리 장모님을 따라 우리 집 근처 전통 재래시장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완전 신세계를 만난 거예요. 견과류, 한방약, 홍삼, 과일, 채소 없는 게 없고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흥정하게 저희 장모님이 흥정을 되게 잘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야채 하나도 덤으로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는 경우 그 야채를 먼저 스스로 자기 봉투에 담으면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아이, 친절하시네.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니까 그 아줌마가 화를 내지 못하고 봐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좀 소심하게 좀 깎아주세요. 저기는 5,000원 하던데 아직 장모님 수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부 9단은 아니고 한 5단쯤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몇 개월 전에 저희 장모님이 되게 아프셨습니다. 냉장 수술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갑상선암 수술 또 하셨습니다. 수술하신 날에 와이프와 함께 병원에 가서 밤새 간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한참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신선한 과일이랑 두유를 갈아서 이렇게 음료수도 해드리고 보양식도 해드렸습니다. 그럴 때는 장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우리 아들보다 낫다. 이런 말씀 듣고 이런 말씀 하시니까 이렇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가살이를 하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기까지는 자신 밖에 모르면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제 좀 친해졌으니까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어머니, 이제 한국이 절대 타지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머니와 한 집에 사니까요. 어머니를 같이 살면서 제가 하나하나를 배울 수 있고 어머니 통해서 진정한 정을 뭔지 알게 됐고 진짜 이렇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제가 한국에 온 지는 4년, 결혼하고 처가살이 시작한 지는 이제 1년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처가살이 보는 관점이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이제 시대가 달라진 만큼 처가와도 스스럼 없이 친가족처럼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편하고 행복해야 온 가정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내도 시댁에 더 잘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윈윈하여 평생 동고동락할 수 있는 최고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국 속담 중에 겉보리 사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라고 하지만 저는 그 속담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겉보리 사말이 있건 없건 처가살이는 최고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BS KBS KBS